수상한데? 스님이 공연을 잘 해주시고 우리가 공연장에서 한 1시간 동안 한 1시간씩은 잘 놀다 왔어요. 야, 춤 잘 추더라. 8년 동안 그 길을 어떻게 버리셨나? 어떻게 참으셨어요? 싶은 거. 뭐 자연스럽게 우리를 위해서 공연장을 마련하는 것 같이 돼서 대표님 보고 참았죠. 우리가. 우리 좋아하시는 거. 들어가세요. 괜찮습니다. 검색하기 전에 뭐 이렇게 대표님. 우리가 5.16 박정희 대통령 혁명을 생각하면은 목숨을 걸고 무혈 혁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하는 점이 많죠.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18년 재임 동안에 이 현대 국가로서의 기초를 딱딱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패배의식, 해도 안 된다, 우리는 그런 거야, 이런 의식을 바꿔서 하면 된다는 그런 의식을 우리 공화당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공화당도 여러 번의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롭게 당당하게 진실 싸움을 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안 될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게 대한민국 정치의 한계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좀 더 진일보된 그런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더라. 우리나라 국민이 정치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아무튼 권력 지향적이다. 특히 보수 쪽 권력 지향적. 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상적인 나라에는 나라의 이 가치라는 거 있잖아요. 정체성 또 진실과 정의라는 게 무너지면 그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 국가로 형성되어 있는 국가 질서가 없는 나라. 그것은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아마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가 옳고 그름이 뒤집어졌고 불의가 정의를 뒤집었고 또 도다리 같은 그런 눈치 보는 자들이 살아남는 나라, 이런 나라는 저는 올바른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래가지고는 자유통일을 할 수가 없다 이래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8년간의 여러분들의 투쟁이 굉장히 값어치 있었고 또 꺼져가는 그 태극기의 애국 동지들의 열정을 우리가 다시 일으켰어. 윤석열 정권도 들어오는 계기가 됐지만 또 결국은 만들어 놓고 나니까 뭐 차선이 아니고 차악을 뽑아 넣었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다시 나와야 된다. 다시 나와서 대한민국의 전체 그림을 한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거, 자유시장 경제라는 거, 또 자유통일이라는 우리 헌법적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지만은 정치는 그렇게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10,000명, 우리나라에 5천만 중에 10,000명이 아니고 몇천 명이 사는 그런 한 집에서 호화호의하고 그렇게 뚱뚱거리고 사는 사람이 서민을 어떻게 합니까? 말로 들어서 시장 한두 번 간다고 서민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번에 의성에 안개면이라고 있었어요. 의성 안개면에 가서 서명운동 했던 분들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안개면 가면 안개장날 그 삼거리에 복명 할매 메밀 국수집이 있어요. 좋지. 오늘 같은 날 메밀국수. 거기서 우리 동지들이 의성까지 가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 무죄 석방 서명들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눈물이 펑 돌더라고요. 이러한 순수한 애국심과 순수한 사랑, 또 우리 당으로도 애당심을 가진 분들, 그분들하고 유영하고를 맞바꿔 먹는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발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버지 대통령 생가에 와서 좀 정신을 좀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이 탄핵 문제가요, 박근혜 대통령 체제의 문제, 자유민주 체제의 문제, 또 뭐 자유시장 경제의 문제,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성과 악이 바뀌어버렸다. 맞습니다. 정의와 불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불의의 세력이 정의가 되어버렸고 악의 세력이 선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것이 저는 가장 큰 대한민국의 지금의 가장 힘든,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거리예요. 가치가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도 대한민국이라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군에 갔다 와서 결혼하고 뭐 직장 가지고 뭐 이래 절차들이 있는데, 위에 지도자들부터 소위 대한민국의 1000명 정도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끈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 사람이 전에 말씀드린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이런 건 다 좋아요. 강남파. 그렇지만은 어떻게 알까? 윤석열 대통령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기 마누라 지킨다고 검사장들을 바꾸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이런, 그래도 지켜줘야 되니까 꼼짝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도 지켜줘야 되니까. 왜? 이놈 좌파들이 이번에 이제 좌파들이 정권 가져가면은 문재인 때 다 봤거든. 죽일 놈들 다 정리가 대강 정리하고, 이제는 자유도 빼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이혼 집정부제 가고 연방제, 소위 그 문재인이 얘기했던 그런 연방제로 가고, 안내 쳐다보면은 이재명은 앞만 밟아도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지멋대로 하는 의회 독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의회 독재가 아니고 좌파 독재가 제2의 좌파 독재, 문재인 이후에 제2의 좌파 독재가 다음에 정권 바뀌면 나온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하나의 책임은 뭐가 있느냐? 다음 정권을 보수 정권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은 이미 손들고 나가봤어. 검사놈들이 참 웃기는 놈들이에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제일 믿는다는 한동훈이하고 이원석이를 갖다 놨는데,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게 그게 무슨 쓰레기들이지, 그게 무슨 인간들이에요? 한동훈은 뭐 방송에 들으 한동훈은 김건희 여사한테 계속 통화하면서 한 거 아니냐 말이야. 맞습니다. 자기가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김건희 여사하고 형수님 가면서 계속 통화하면서 그래 했던 자가 지금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 안 되고 조국이 더 안 되고 새빨간 아들 안 된다. 그러니까 판을 쳐다보니까 야 이거 뭐 윤석열 하니까 야 이거 뭐 검사 나부레기 가지고는 나라 못 일으켰겠다. 근본적으로 나라의 가치가 뭔지, 나라가 뭐를 국민들하고 서민들이 뭘 아파하는지, 대통령이 돼가지고 소통하지 않고 자기는 혼자 정치하면 어떤 결과가 나는지, 여기 선배님들은 그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면서도 어떻게든 야당하고 협치하려고 그러고 뭐를 자꾸 바꿔가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주변 정리하고 보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다니까요. 대한민국의 보수는 아무리 없어도 55% 60%는 보수예요. 중도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그거 자꾸 현혹시키는 거라고. 결국은 좌우의 개념으로 양당이 갈라진 상태에서는 보수와 소위 그들이 말하는 진보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보수들이 용기가 없고 국가 전체에 대한 기획도 없고 지도자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뭐 제가 그냥 쓰는 말로 하면 도다리 같은 새끼들이 땅바닥에 딱 붙어가 눈만 떠가지고 입만 끄벅끄벅하고 있다가 나라가 망할 때니 끄벅끄벅하다가 원영지 같이 박근혜들도 탄핵 앞장서고 뭐 지랄하다가 밖에 가서 문제하고 5년간 목숨 걸고 싸운 사람 보고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나라를 좌파로 가면 나라가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이제는 자유민주 체제가 아니고 사회주의와 자유민주 체제의 중간에 비슷한 그러한 정부 수립을 할 텐데 좌파로 가서는 안 되는데 오른쪽 보니까 이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가진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해서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걸 인정하잖아요, 헌법적으로. 단지 검사하면서 마누라 자덕고 검사하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아파트,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걸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시장 가가지고 오뎅 하나 사 먹는다고 서민들이 뭘 어렵게 생각하고 대구가 부산에 어떤 문제가, 수도권에 어떤 문제가 이게 그 사람들이 아느냐. 그거 한동호에 하려면은 20년 정치판 해봐야 압니다. 해놓으면 뭐하냐 또. 한동호 해놓으면 뭐합니까? 기독권의 나라가 되는 거야. 기독권의 나라가. 자기 기독권의 나라 25년간 형님 가면서 한 줄 타고 선배님 모시던 윤석열이 지 권력 앞에서는 바로 돌아서는 게 권력 가진 기독권자들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자기 기독권을 가진 자는 속성 아닙니까? 그렇게 이 기독권 가진 자들이 또다시 기독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끼리 리그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는 이건 안 된다. 그러면은 역으로 보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공화당은 선거도 치르고 맨날 지고 국회의원도 한 명 못 되고 뭐 우리 공화당 당원도 비례대표 안 찍어주고 뭐 이런 비참한 상황이 없는데 어찌해야 되냐. 아이고 막 좋은 짐 우리 막 집사람 말대로 아이고 바보 같은 짓을 그렇게 오래 하셨습니다. 서방님 아이고 바보 같은 짓을 그렇게 오래 하셨어요. 마음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100일간 여러분들 뭐 놉시다. 그러면서 고민해 봅시다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시점이지. 바로 요점이에요, 요점.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독재 체제로 들어가 버렸어요. 당 독재, 의회 독재가 4년간 갑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소위 문재인이나 이재명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게 한계라는 한계. 그런데 제가 예상할 때는 이혼 집정부제로 뭐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정부가 보수 중에서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쓸데없이 박영석이 저하고 국회에 있을 때도 많이 싸웠지만 정말 싸가지 없는 위원이라고 싸가지 없는 뭐 나올락하다 참았는데 정말로 깜짝 놀랐지. 맞습니다. 아니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머리에는 뭐가 들어가지고 박영석이 같은 인간을 총리로 생각한다. 그것도 김건희 여사와 가깝다. 돌았어, 전부 돌았어. 돌았다니까. 오지리스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한민국에 지금 위기가 온 거는 사실이죠. 우리도 현수막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박정희 대통령 각하여 5.16 혁명정신 개성하여 위기의 대한민국 지켜내자. 오늘 현수막 제목. 맞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40일 지났잖아요.
총선 끝나고 아직 60일 동안 생각할 여유가 많은데 우리 누구 변성건 부총장이나 배대령 부총장 그 다음에 송영진 실장이 또 저 낚시하는데 또 와가지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강 앞에 혼자서 딱 앉아있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겠죠. 근데 저 혼자 아직 진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형성해 갈 거냐, 우리가 가져가는 지향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국민의힘하고 합당은 어떤 식으로 갈 거냐, 또 합당이 안 되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건 사실이니까 조금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 선을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 선을 넘으려면은 우리 당원들의 내려놓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당원들의 내려놓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보수 국민의힘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2년 내에 그 틀을 내년 6월달까지는 그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1년 6개월 동안에 그걸 만들어서 뭐 이준석 개혁신당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오른쪽에 보수 중에서 정신 똑바로 박힌 정치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당을 만들면은 뭔가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뭐 우리 공화당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내려놔야 돼. 그래야지 새로운 정치를 우리가 조원진 한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아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정치의 길을 한번 가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많이 해요. 대표님, 우리 공화당 놔두고 혼자 국민의힘 들어가 있어. 혼자 국민의힘 들어가가지고 혼자 막 싸가지고 어쨌든 하면 됩니다. 뭐가 되긴 뭐가 됩니까? 우리 공화당 국민들이 얼마나 정의롭고 용기 있고 당당하고 정말 깨끗하고, 정당이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공화당 같은 정당, 민초들이 만든 정당, 실질적으로 정의로운 우리 국민들이 만든 정당은 그 건국이후에 처음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8년간 유지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엄청난 일을 해놨는데 이제 조금 더 공부들을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총선 끝나고 첫 실국장 회의에서 김은현 박사는 우리 실국장들, 부총장들한테 얘기한 게 연구원에서 좀 더 일거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우리는 나름대로 교육도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정당과 시민단체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거야. 아직도 우리 공화당이 왜 극우가 아닌가를 잘 몰라요. 아직도 왜 우리가 좌파들하고 저렇게 목숨 걸고 싸웠는가, 왜 싸웠는가, 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돼서 탄핵 무효나 무죄 석방 투쟁을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이제는 공부들을 좀 더 합시다. 그래야지 뭐 바깥에 사람들이 돌아도 우리 공화당을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정당, 우리 당명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은 뭐 국민 뭐라고 하던데, 그런 뭐 정당 이런도 생각하고 하는데 뭐 바꿔야 됩니다. 강령도 바꿀 거고요, 당령도 바꿀 거고, 뭐 여러 가지 이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그 사이에 황우여 비대위원장한테 합당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고민을 해야 된다. 당신들 우리가 8년간 싸워보니까 국민의힘 가지고는 못 싸운다. 국민의힘 가지고는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울 사람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첫째는 용기도 없고 정의감도 없고 없는데, 또 하나는 뭐가 없느냐, 그렇게 목숨 걸고 조원진이 싸울 때는 많아. 조원진이 싸울 때 국회의원 떨어졌고,
그거 뒤집지 않으면은 이제 안 싸우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뒤집어야 된다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7월 말까지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당명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나는 이런 당명을 나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공카에 그냥 본인이 생각하신 뜻을 적어가지고 올리시면 됩니다. 그냥 뭐 나름대로 그런 당명, 그 다음에 우리 공화당의 강령, 정체성, 가치,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지향점, 또 우리가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좀 더 새로운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거냐. 그것은 연대를 하든 사람을 모아서 새로운 신당 창당하는 식의 새로운 장당을 하든 안그다 합당 구도로 가든 그런 구도들은 고민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부터 비가 내려오니까 여러분들이 가시면 대전쯤 가기 전에 비를 만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5.16 혁명 기념 행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